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력의 배신 중에서 제1장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가 첫 강의는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신화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실력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 보통 능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 실력이란 정말 뭘 실력이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력과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서 실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실력의 의미, 그 다음에 실력과 자본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의 의미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게 바라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반 역량, 지식, 기능, 태도를 다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 아주 다양한 유형, 어떤 사람은 뭐 높이뛰기를 잘한다 그러면 실력이죠. 어떤 사람 봤더니 뭐 레고를 맞추는데 엄청 잘 맞춘다, 그것도 실력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웃길 수 있다, 이것도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광의로서는 개인과 사회적 재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재반 역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화 창출에 기여한다. 즉 거래 대상이 아닌 역량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회를 보다 낫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재반 역량은 다 여기에서 넓은 의미로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 광의, 채광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사회 재화 창출에 기여하지만 타인이나 조직이 구매, 즉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것은 좁은 의미의 실력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면은 협의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하고 수요가 존재하는 재반 역량을 실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실력주의 사회에서의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는 기여하는데 그것을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력주의 사회 말하는 거래 가능한 실력은 아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건 우리 사회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매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역량이 좁은 의미의 실력은 아니고 이 역량은 다른 실력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수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실력주의에서 말하는 실력은 거래 가능하고 수요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 대상이 되는 실력의 가치는 이제 결국은 어떤 때는 그게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요, 어떨 때는 무의미해진다. 그것은 그 역량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수요와 공급, 문화, 제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뭐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스피킹 잉글리시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게 상당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이 따르게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실력의 의미를 크게 광의, 그러니까 최광의, 광의, 그 다음에 협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력과 여기에서 자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 강의 내용을 확인을 하면 조금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라는 자본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은 뭐예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럴 때 이 경제자본이라는 개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경제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인적자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인적자본이라는 말은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가만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 개념의 수정으로서 개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역량들의 의미죠.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이 경제자본하고 문화자본이 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경제자본은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가족 개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계급별로 어떤 가족의 문화, 어떤 고급 문화, 뭐 여러 가지 언어 사용에 있어서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 그게 가족 문화자본이 되고요.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가정 출신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도 훨씬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고급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이해력도 빠르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즉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인맥이라고 하는데 나의 인맥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건 사회자본이죠. 그러면 나쁜 것 같지만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학벌 그랬을 때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일을 할 때는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공동으로 할 때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고자 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의미가 납니다. 그럼 여기에 경제, 인적, 문화, 사회자본이 있는데, 이 이론의 의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본의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본 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그 다음에 자본의 존재 형태, 그 다음에 연구에 있어서 핵심, 그 다음에 분석 수준, 이것을 가지고 실력과 자본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론적 의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드러내주었고요.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고요. 타인의 노동력에 근거한 경제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가지고 타인이 노동을 하면 이제 내가 뭐예요? 내가 집을 빌려주고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게 해당하겠죠. 타인의 노동력에 근거한 경제적 이익이다. 그 다음에 자본 형태는 토지, 기계처럼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이게 핵심이 되어갑니다. 인적 자본이라고 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내적인 거고, 교육과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개인이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내가 인적 자본이 높으면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교대를 졸업하면 높은 인적 자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서 개별 노동자에게 체화된, 그러니까 안으로 내가 갖게 되는 기술과 지식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과 임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분석 수준은 앞에 경제자본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적인 게 분석 수준이라면, 이것은 개인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은 아까 개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라고 그랬어요.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 재생산, 즉 어떤 가정 출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문화자본을 갖게 되고요. 이런 특정 문화자본을 갖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세대 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계급 재생산이 강해진다. 분석 수준은 가정이고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자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유는 집단, 어떤 사회 전체가, 그 다음에 정보 획득, 사회와 연대 결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대를 강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회적 자본을 높이자, 그러니까 신뢰를 높이자, 이건 우리 사회 자본을 키우는 거죠.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 관계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본 자체가 향상되면 그건 생산성도 향상되고 모두의 행복도도 향상되겠죠.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분석 수준은 개인과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력과 자본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력이라고 할 때는 이 인적 자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내용을 보면 이제 브루디어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 뭐 이런 것까지를 쭉 설명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화 생산을 하는 자본으로서의 개인 실력은 개인 안에 인적 자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졸업장이 하나의 문화자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자본 아까 말했던 이 가족 문화자본하고는 또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분류가 약간 달라서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그 사회자본 형태로서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실력의 측정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력의 측정에 오면요. 이제 이 실력 측정에서는 실력주의 사회와 대입 한 줄 세우기까지 할 텐데 한 줄 세우기와 여러 줄 세우기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력주의 사회 성립의 조건은 실은 여러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한 줄 세우기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력의 하위 요소, 그 다음에 선정 방식과 기준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통해서 본 여러 줄 세우기 논리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줄 세우기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날지 그것도 보고요. 마지막에는 줄 세우기 관점에서 본 대입 전형 제도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이번 강의가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실력주의 사회에서 실력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어서 실력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 강의에서 이 실력의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